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첫 번째로 이제 내 사주 내가 풀어보기 이제 첫 번째, 오늘은 이제 두 번째예요. 자, 내 사주 내가 풀어본다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양하고 오행,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 10개, 땅의 기운 12개. 요것이 이제 기본 재료라고 보시면 돼. 그거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가장 이 사주 공부하면서 잘 애워지지도 않고 또 이해도 잘 안 가는 게 여기 10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이걸 우리가 십성이라고 그래. 10가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자, 이 10개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처음에는 공부를 해도 알 것 같은데 며칠만 지나면 또 다시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해하기도 힘들고 외우는 것도 힘들어서 이걸 오늘 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어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8글자죠. 이렇게 8글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일간에 죄송합니다. 목이 일간에 이제 자격이라고 써놨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요 자격은 뭐냐면 목기운에서는 간목, 을목, 화에서는 병화, 정화, 토에서는 무토, 기토, 금에서는 경금, 신금, 수에서는 임수, 계소. 요 10개만 요 일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지에 있는 12개가 있거든요. 12개. 12개 보면은 인묘진, 그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 지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지에 들어갈 수 있는 10글자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요 사주 2개, 요거는 남자, 요건 여자 건데 남자에서 요 정화가 들어가 있죠. 여기 정화가. 그 다음에 이 여자 거는 신금이 들어있어요. 신금. 여기 신금이 들어가 있죠. 요렇게 여기 일간이 여기에 들어간, 요게 중요한 거야. 8글자 중에서 하늘에 있는, 요 위에 있는 걸 하늘에 있는 경우죠. 하늘에 있는, 즉, 내가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여기에 있는 이 글자가 우리가 일간이라고 그래요. 일간. 여기서 일간. 그러니까 이제 사주에서는 8글자 중에서 요 일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요 주인공 입장에서 옆에 있는 경금, 사화, 해수, 오화, 무진, 진토, 그 다음에 무토, 병화, 요 7글자하고 이 일간과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요거를 공부하는 건데, 요게 처음에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일간을 기준해서 일간 기준 나머지 7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것을 내가 뭐라고 불러줘야 되는지 오늘 공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10글자가 이렇게 쓰여서 10단어.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자, 요거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혹은 이 사주와 이런 그 내용을 안 들어보신 적은 이런 경우,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요걸 이제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면,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주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건 뭐냐? 이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요것은 여기까지만 잘 익히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사주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용어를 십성이라고 그랬죠. 용어를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배우는 날이에요. 비견겁재는 요 일간에 있는 글자, 여기 보시면 지금 화가 들어와 있죠. 정화가 들어와 있는데 비견은 뭐냐면 정화와 같은 여기 오화가 있는데 다 음으로 되어 있죠. 음으로. 요렇게 오행이 음하고 양 오행이 같을 경우 우리가 이걸 비견이라고 그래. 겁재는 자 여기 정화가 이제 음인데 여기 양으로 되어 있죠. 플러스가. 여기에 보시면 제가 편의상 여기 자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마이너스 표시를 음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이 글씨를 여기 다 쓰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복잡해지니까 자 배터리에서 보면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건 양. 그럼 이 사주에서 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양이 음이 하나,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8글자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일간 입장에서 일간이 지금 여기 음으로 시작했죠. 음으로. 그럼 똑같은 불인데 똑같이 음으로 음양 오행이 같이 모여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비견이라는 거예요. 비견. 겁재는 뭐냐? 자, 일간은 음인데 나와 같은 글자가 있는데 양으로 되어 있는 불을 만났을 때 이걸 우리가 겁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괜찮아요? 자, 우선 그럼 자, 비견겁재. 이 비견겁재는 일간과 같다는 거야. 비견겁재는. 즉 일간 여기에 있는 글자와 이것도 불, 이것도 불, 이것도 불이잖아, 다. 그런데 요 같은 불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음으로 만났을 때 요런 경우를 이제 비견이라고 하고 요렇게 양으로 만났으면 요걸 겁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이제 그렇게, 자, 아시면 그 다음에 요거 설명드릴게. 비견겁재는 일간과 같다는 거예요. 즉 비견겁재는 일간이 지금 정화로 되어 있는데 이거 불로 되어 있는 거는 다 겁재 아니면 겁재 아니면 비견인데 자 음양이 다를 경우는 겁재라고 보고 음이든 양이든 여기서는 음이 같을 경우 이걸 비견으로 한다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자, 그러면 일단 일간과 같다 이렇게 봤을 땐 비견겁재. 그다음에 일간이 생을 하는 경우, 요 일간이 여기를 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요렇게 어제 돌아갈 때 이걸 우리가 생이라고 했죠. 생. 그다음에 또 일간이 생하는 거는 일간이 생하는 건 여기 식신상간이죠. 그럼 일간이 이제 생하는 건 하나, 생하는 게 하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한 번은 일간이 극을 하는 거예요. 일간이, 즉, 일간 여기 있는 것이 내 의지대로 상대편을 이렇게 내가 생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일간이 극을 하는 경우. 자, 일간이 생하는 게 한 번 있고, 일간이 극하는 게 한 번 있어요. 일간이 생하는 건 한 번 했죠. 일반이 극하는 건 요거예요. 일간이 이렇게 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극. 그러면 일간이 이제 하는 경우, 일간 이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2개가 있는데 한 번은 생하는 거, 한 번은 극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간이 생하는 거, 일간이 극하는 걸 이제 하나씩 해봤죠?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는 일간이 아니고 일간을 상대편, 다른 편에서 일간을 생하는 거. 일간을 생하는 건 이걸 이제 우리가 생하는 거야, 일간을 극하는 거 우리가 정인, 편인이라고 그래. 이걸 우리가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 자, 엄마가 자식을 생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극한다는 거는 내가 상대편을 극한다는 의미는 어찌 보면 이렇게 상대편을 힘들게 한다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이거는 이제 관리한다는 입장에서라고 보시면 돼.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걸 생을 해줬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극을 했어. 자, 이제 한 번은 생하고 한 번은 극한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간이 생하는 경우, 일간이 극하는 경우. 한 개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편이 일간을 생하는 경우가 있고 일간을 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간을 생하는 경우는 여기 생이라고 그랬죠, 생.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일간을 극하는 경우는 요 정관이 이렇게 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일간을 극. 이렇게. 그러면 화살표를 보셨을 때 이해가 가죠. 일간이 생하는 게 식신상관이고 또 일간이 극하는 경우는 정제편제죠. 그럼 일간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생을 해주던 내가 극을 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일간을 생하는 거예요. 이건. 이 정인편인이 일간을 생하는 경우 정인편인. 그 다음에 일간을 이제 정관편과는 일간을 극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요게 처음에 헷갈리시니 그러면 일간과 같은 경우는 비견겁제고 일간이 생하는 거는 식신상관이죠. 그 다음에 일간이 극하는 경우는 정제편제. 일간이 극하는 거, 일간이 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일간을 생하는 경우는 정인편인. 즉, 주인공이 일간일 때 생하는 경우와 주인공이 극하는 경우는 정제편제였고, 그 다음에 일간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편이 정인이나 편인은 나를 극하든지 나를 생해주든지 한다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자 쓰는 게 두 가지, 을자 쓰는 경우 이렇게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글자가 10개가 돼. 우리가 이걸 십신이라고 그래. 그러면 자,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 수 있죠. 이렇게 정화가 있죠. 정화가. 요게 주인공인데 정화와 나와 같은 일간과 같은 비견겁제가 있으면 요거를 같은 불이에요. 같은 불. 요거 정화도 불이고 정화도 불이고 오화도 불이고 사화도 다 불인데 나와 같은 음이 있을 때 요건 비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음량이 다르죠. 요런 경우 우리가 겁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같은 불인데 음량이 다를 때 요건 겁제. 요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겁제를 찾는 건 요거는 어떻게 돼요? 나와 같은 일간과 같은 같은 건데 이런 경우 비견인 경우는 일간이 음일 때 요것도 음이면 요건 비견이고 요게 겁제면 요때 양일 때는 겁제라는 거예요. 요건 겁제. 그래서 요걸 겁제라고 해요. 겁제. 요건 비견. 그럼 이제 요건 하나 해봤죠. 요거 이제 요 자체. 그러면 일간이 생하는 경우는 식신생하냐. 일간이 생하는 식신생하니까 일간은 이제 화니까 생하는 건 토가 되겠죠. 토. 그럼 토는 요 토가 여기 있죠. 토가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음량이 다르죠. 이런 경우는 상관이라고 그래요. 상관, 이렇게. 요것도 상관. 이것도, 두 개, 오케이. 그 다음에 됐죠? 그럼 이제 요거는 끝났죠. 이제. 자, 여기서 일간과 같은 비견겁제는 자, 여기 비견, 요거 겁제 벗고, 그 다음에 일간이 생하는 경우는 식신상관인데, 식신, 그러면 요건 토가 되겠죠. 여기 토가 되려면, 요게 지금 다 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음이 있는데, 요것이 만약에 미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는 식신이, 즉, 화가 토를 생하는 경우인데, 음량이 같을 때,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식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식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간이 극을 해. 일간이 극을 하는 건 정제편제죠. 일간이 극하는 먼저 불이 극하는 건, 자, 불이 극하는 경우는 금이잖아. 금인데, 이런 경우는 화극금인데, 금이 지금 요 한자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음량이 다르죠. 이런 경우는
내가 일간이 극하는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이걸 정제라고 그래. 정제. 여기 있는 정제. 요게 음량이 다를 경우. 음량이 만약에 여기 신금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런 경우는 음이죠. 같은 음끼리 만나죠. 이때는 편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편제. 요게 헷갈리는 때, 자, 요 정제라는 거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하나는 양일 때, 즉 이게는 음이죠. 얘는 양이, 요건 양이잖아. 이렇게 음양의 조화를 맞췄을 땐 발을 정자 쓰고, 이 편자라는 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주인공도 음인데 내가 극하는 이 제도 극하는데 똑같이 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걸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편이라고 그래요. 편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일간과 같은 경우 일간이 생을 하고 일간이 극을 하는 관계는 보았죠. 그럼 한 번 더, 이번엔 이제 일간을, 자, 일간이 그동안 주도적으로 생해주고 일간이 극을 했는데 이번에는 일간을 다른 사람이 생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극을 한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간을 생하는 경우는 편인, 정인이 요게, 그러니까 인생비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비. 즉, 정인과 편인이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어머니라고 그래. 자, 요건 자식이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생을 해준다? 정인이나 편인 둘 중에 하나.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간을 생한다는 건 여기서는 뭐냐면 실제로 목이 있을 때 목생화가 되니까 목이 있으면 인생, 여기서 봤을 때 목이 없죠. 아, 요런 경우는 이 사주에서는 정인이 엄마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인성이. 엄마가 안 보여. 엄마가 없죠. 목이 없잖아. 아, 이럴 경우는 어머니가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인이나 편인, 인성이 없는 경우는 아무래도 엄마가 자식을 대할 때 목이 있는 경우는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자식을 생해줄 수 있는 경우인데 엄마가 없는데 여기 목이 없을 때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없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데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야.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직은? 자, 요건 이제 생하는 경우야. 그러면 이 일간을 못 살게 극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정관, 편관이야. 여기서 자, 이 불인데 나를 끌려고 하는 요런 게 이 관이라는 거예요, 관. 왜 나를 끌 수 있죠? 관극, 비. 요거 이제 관은 극을 한다, 뭐야? 비견을 극한다. 그런데 여기에 음량이 다르죠? 요런 경우는 요게 정관이에요, 정관. 요런 경우, 정관. 자, 그러니까,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한꺼번에 어려우니까, 자, 양하고 음이 있는데, 모든 여기 있는 글자가 하늘에 있는 글자가 5개가 있는데 요 글자에는 이마에다 양인지 음인지 이렇게 표시를 달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을은 항상 음이고 정화도 기토도 신금도 계수도 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떠 있는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는 양이야, 양. 그러니까 음양이 이렇게 조화를 맞추죠. 같은 목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자, 토가 있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항상 이렇게 음양이 조화를 맞춘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리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십성 10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요거는 변치 않아요. 자, 요게 있는 10가지 기운이 요 사주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찾아보면은. 그 여기서 보시면, 아까, 목이 없다 그랬지.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일간 여기서는 불이었는데 여기서는 금이 되어 있어. 그럼 금 입장에서 이 극하는 경우는 좀 불이 있겠죠. 요런 경우는 지금 불이 있죠, 불. 여기도 불이 있고. 아, 그럼 나를 극하는 게 사화도 있고
병화도 있는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정관이 두 개 있다고, 여자 사주인데. 그럼 정관이 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직역을 하면 이거, 이 남편이 둘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간을, 주인공을 기준해서 어떤 여자가 사주를 풀어달라고 왔는데, 자, 신금으로 태어났는데, 주인공으로, 나를 극하는 게 보니까 병화가 하나 있고 사화도 있는데 여기가 다 양으로 돼 있어. 이런 경우는 나를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요즘엔 남자 평등이지만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남편이 아내를 못 살게 굴었잖아요. 못살을 극하는 거지, 그런 경우. 극한 경우. 자, 요게 일간을 극한 경우는요, 정관, 편관이라고 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떤 책에 보면은 요런 걸 그냥 관성, 인성, 재성, 식상, 비겁 이렇게 줄여서 설명하는 책도 있고 혹은 이렇게 줄여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그거는 지금 이 자체도 서먹서먹한데 요렇게 비겁, 식상, 재성, 인성, 관성 이렇게 이러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10개를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견겁재, 식신상관, 정제, 편제, 정인, 편인, 정관, 편관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우리가 일단은 용어를 우리가 몇 번씩 읽어보세요. 일단 읽어보시면 다음 시간에 할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선은 오늘 이렇게 쭉 많이 써놨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잘 몰라. 이렇게 설명해서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빨간 걸 이렇게 네모쳐 있는 말에 이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일간과 같은 경우는 비견겁재고 일간이 생하는 건 식신상관이고 일간이 극하는 건 정제, 편제. 자, 요건 이제 바꿔서 자, 일간을 생하는 경우는 정인, 편인. 일간을 극하는 건 정관, 편관. 요렇게 이 붙였을 때하고 을 붙였을 때 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 기억하세요.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건 이렇게 한번 적어놨지만 그렇게만 읽으시면 되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 번 더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반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걸 꼭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떤 사주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여자가 왔는데 일간이 신금 태어났을 때, 남편이 둘 있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와서 깜짝 놀라죠. 우리는 남편이 하나인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빨리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신금 입장에서 계수는 내가 금생순이니까 내가 생을 해줘야 돼 있죠. 생을. 이런 경우는 생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여기 식신이라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설명드려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막히는 거야. 기초 공부했을 때 여기서 막히는 거니까 일단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